파라디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기술로 구현된 파라캐스터 율리나입니다. 지금부터 윤리경영 미준수 사례와 신고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업무의 방향이나 정책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 과제를 수정,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시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팀원이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통과 배려의 자세입니다. 회의 중 던진 농담 한마디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 적 있으신가요? 가볍게 한 말이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편의나 관행으로 넘겼던 행동들은 재무적 리스크나 비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문제로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리는 개인의 양심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한순간의 판단이 조직 전체의 신뢰와 존속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윤리 위반으로 무너진 세계적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에너지 기업 앨론입니다. 1985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한때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힐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부실이 커지자 앨론은 이를 감추기 위해 이익을 부풀리고 부채를 숨기는 회계 조작을 저질렀는데요. 심지어 유령 회사를 만들어 투자금을 돌려막거나 손실을 감추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처음엔 주가를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결국 2001년 앨론은 파산했고 수많은 직원과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보신 앨론의 사례는 대표적인 비윤리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룹에서도 발생했던 비윤리적 행동으로 회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슈가 있었던 사례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 리스크의 첫 번째 사례는 비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입니다. 우리 그룹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결제 금액에 맞는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 전결 규정은 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회사의 규정을 확인한 후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이 영수증들은 어떤 영수증일까요? 바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에 나누어 결제된 부서 회식비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금액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결제하면 승인 절차를 우회하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편의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의도였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투명성을 훼손하고 회사의 결제, 승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분기별로 부서 인원에 따라 부서 회식 때를 지급받습니다. 부서 회식 때는 동일 부서 내의 임직원 간의 친목을 다지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부서원들이 함께 식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커피 프랜차이즈 전용 결제 카드의 금액을 충전하여 나누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용 방식은 예산의 원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부서 회식 때의 집행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모든 비용 집행은 절차와 규정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규정 준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작은 편이라도 반복되면 회사 전체의 비용 집행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윤리 경영 위반 사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고관리 미흡으로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대규모 행사를 마친 뒤 남은 경품을 정리하고 수량을 기록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경품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고 일부는 무단으로 반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관리부서와 담당자는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보관할 때 반드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한 탓에 시간이 지나면서 몇 장이 지급되었고 남은 수량이 얼마인지 또 어떤 직원이 받지 않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급, 반납, 보관 현황을 기록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관리대장이 없으면 단순 실수인지 고의 유용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나아가 회사 자산의 투명성이 훼손됩니다. 그러므로 경품, 홍보물, 상품권 등 모든 재고는 사용 전후로 철저하게 입출고 기록을 남기고 보관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재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며 정확한 기록과 체계적인 관리는 회사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자산의 손실은 물론 관리 책임자와 부서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재고 관리의 부실은 곧 윤리 경영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허위 보고 및 문서 조작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쳤지만 외부 협력사와의 정산이 지연되면서 수천만 원대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자는 곧 해결될 것이라며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미뤘습니다. 비록 몇 달 뒤 미수금이 회수되었지만 그동안 회사는 불필요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는데요.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계약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반복됐습니다. 결국 뒤늦게 문제가 드러나면서 부서 안팎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문서에서는 항목별 금액이 사후적으로 수정된 인보이스가 제출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가 작성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서 조작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작은 은폐와 변조가 반복되면 결국 큰 사건으로 터져나오고 그 책임은 개인을 넘어 조직 전체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라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모든 문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사와 나 자신을 지키는 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의 첫 번째 사례는 이해상충 사례입니다. 매니저 A는 회사 행사에서 사용할 경품을 구매하면서 가격 비교나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업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이해상충 사례입니다. 이해상충은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부로부터 부정한 의혹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가족, 친지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는 반드시 사전에 상급자나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투명한 절차와 공개적인 의사결정만이 이해상충으로 인한 오해와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취 및 횡령에 대한 사례입니다. 매니저 B는 고객이 식사를 마치고 떠난 뒤 해당 고객의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명의 계정에 임의로 적립하였습니다. 이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회사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명백한 횡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포인트 또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회사 재산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설령 어차피 고객이 안 쓰는 포인트니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순간 징계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회사의 재산과 고객의 재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보고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절취 및 횡령의 또 다른 사례로 고객 분실물과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니저 씨는 근무 중에 고객이 두고 간 고가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이제는 주인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갑을 개인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분실물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여전히 본래 주인의 소유이며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에 해당합니다. 모든 분실물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 보관, 기록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내에서 발생한 고객 분실물의 경우 고객 신뢰와 기업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재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는 기본적인 윤리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품 수수 사례입니다. 한 매니저가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고가의 술을 선물로 받거나 손님에게서 금품이 담긴 봉투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호의나 감사의 표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금품 수수는 곧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거래처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금품을 받게 되면 업무 판단의 공정성을 잃거나 외부로부터 부당한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모든 업무 판단과 행동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은 금액의 크기나 횟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수수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상급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받지 않는 것이 회사와 본인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사, 동료, 협력사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는 직원 간 금전 거래입니다. 한 매니저는 개인적인 생활고로 인해 같은 부서에서 가까이 지내던 동료 매니저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자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불편해지고 결국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원 간 금전 거래가 신뢰와 호의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상환이 지연되거나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적 갈등이 업무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서의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동료들까지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룹은 직원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료와의 신뢰는 금전 거래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쌓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가지의 사례는 같은 사람이 동일한 말과 행동을 한 경우인데요. A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왜 B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었을까요? 어떤 점이 다른지 보이시나요? 성희롱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과의 신뢰의 정도, 관계, 그리고 대상자의 나이와 성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동이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대상이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들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의 법적, 윤리적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유형 중에서 언어적 성희롱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어지는 사례인데요. 본인은 농담이나 칭찬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더라도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성희롱은 경미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역시 실제 파라다이스 그룹 사례입니다. 말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타인의 몸을 만지는 버릇이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 자료나 시선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본인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받지 않은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시청하는 행동은 업무 공간의 신뢰와 존중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징계 사례 중 가장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상벌 규정의 징계 수준은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하려는 말과 행동이 성희롱인가 아닌가 명확히 모르겠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은 실제 징계가 이루어져 게시판에 공지된 경우보다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이는 피해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무에 불편함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 참고 견디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언행이 다른 동료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간 폭언 및 폭행 사례입니다. 국내 한 식품 기업에서 경영진 가족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였고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해고를 압박하며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사회적 비난이 쏟아졌고 대표가 직접 사과까지 했지만 기업의 이미지는 이미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그룹에서도 실제로 욕설과 폭언, 나아가 폭행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 내 폭언과 폭행 그리고 갑질은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해칠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와 팀워크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꼭 폭언이나 폭행처럼 명확히 드러나는 행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복적인 무시, 부당한 업무 지시, 따돌림과 배제 등도 모두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자 서로가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 그룹 역시 법의 취지에 따라 근무 환경의 안전과 구성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상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벌 규정에는 상사이 동료에게 불손한 언동으로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또는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를 폭행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징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취업규칙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룹웨어에 게시된 각사 취업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실제 사례들을 통해 윤리경영 위반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위반은 크고 복잡한 범죄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방심과 규정 무시에서 비롯됐습니다.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은 단순히 규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습관화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각자의 자리에서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통이란 임직원 누구나 조직 내의 비윤리적 행위, 부정부패, 법령 혹은 규정 위반 등을 안전하고 익명성 있게 신고할 수 있는 내부 신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임직원이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라통에서는 다양한 윤리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거나 보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파라통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파라통으로 접속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그룹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About Paradise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파라통 메뉴를 클릭하면 파라통의 상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룹웨어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그룹웨어에 로그인하여 접속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링크에서 파라통 메뉴를 클릭하면 파라통의 상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룹웨어 접속이 어려운 경우 파라통 전용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파라통 상세 페이지에서 제보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 시 실명 제보와 익명 제보 두 가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명 제보로 하는 경우 익명 제보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익명 제보로 신고할지라도 이메일을 입력해둔다면 추후 처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통의 내용을 작성하실 때에는 해당 회사, 제보 대상자, 사건의 일시와 장소, 사건 내용, 제보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육하원 측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내용이 모호하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조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파라통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므로 안심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통은 단순히 신고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직장 문화를 위한 장치입니다. 작은 의심이라도 혹시 하는 마음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파라통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가 우리 그룹의 신뢰와 가치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용 기준 미준수와 재고 관리 미흡, 그리고 허위 보고나 문서 조작을 하는 경우 재무 측면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회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해상충과 절취 및 횡령, 금품수수 등과 같은 부정비리는 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됩니다. 단 한 건의 부정행위라도 회사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간 금전거래, 직장 내 성희롱, 폭언 및 폭행과 같은 행동은 동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직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 간 갈등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약화시키고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내부 신고 제도인 파라통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조직 내 비윤리적 행위, 부정부패, 법령, 규정 위반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윤리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작은 실천으로 윤리적 문화를 함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닌겔만 효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닌겔만 효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각자 조금씩 힘을 덜 내게 되고 결국 전체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줄다리기를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이 살짝 힘을 빼면 옆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세 명이 힘을 빼면 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쌓이면 결국 우리 모두의 힘이 약해집니다. 윤리 경영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규정을 어기려 할 때 옆에서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줄을 놓고 있는 겁니다. 닌겔만 효과가 말하는 집단의 무책임은 바로 그 침묵에서 자랍니다. 윤리는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넘어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고 바로잡는 데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신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침묵은 문제를 키우지만 우리의 실천과 용기는 조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파라디안 여러분의 용기와 연대가 파라다이스의 미래를 만듭니다. 글로벌 최고의 IR 기업 파라다이스는 우리가 만듭니다. 윤리경영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파라디안 여러분, 감사합니다.